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좀 주제가 좀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제목은 헤드라인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올해와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폭로 그런 여러 가지를 디스클로저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폭로를 도대체 뭐를 폭로한다는 거냐? 그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해왔던 딥스의 여러 가지 부조리나 뭐 안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일반 인류들에게 감춰져 왔던 것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폭로의 시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알려질 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과거에는 상상 못할 일들이 과거에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는, 그냥 뉴놈이라 그래요. 놈은 이제 노말하는 그 정상 뭐 그런 말을 말해서 뉴놈, 새로운 뉴놈 정상이 인 시절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떤 그 뒤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비리 중에 이제 하나의 그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어떤 포탄을 터트린 것이 이제 앱스땡땡의 이제 그 파일 공개였었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란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라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죠. 저는 이제 그 앱스땡땡 얘기를 뭐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 내레이티브죠. 이야기인데 이 방송 이런 방송을 안 듣고 그냥 레거시 미디어만 들었었던 사람들한테는 뭐 아주 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 앱스땡땡 파일 공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이런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올해가 250주년 독립기념일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250년 전의 얘기죠. 그래서 올해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 그러고, 특기할 만한 거는 이제 5월 17일 날 트통이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그러한 리데디케이션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아주 트통이 예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공식적으로 스케줄이 돼 있고, 트통은 7월 4일 이후로 1년 동안 그러한 250주년 행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생일 파티가 아니라 저쪽의 딥스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다시 태어나는 1871년에 미국이 이제 그 주식회사가 됐다 그랬죠. 제가 뭐 2020년 8월부터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가 된 미국이 새로운 리퍼블릭, US 리퍼블릭 공화국으로 태어나는 일이 올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온 일인데, 그게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참 감격스럽고, 그 힘모자들의 혁혁한 그런 성과로 인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뭐 가시권 안에 들어왔죠. 뭐 코미 FBI 국장을 기소한다든지 뭐 체포하고 이제
한다든지 뭐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사람은 하나에 믿기고 그 뒤로 딸려올 큰 물고기들 이를테면 오땡땡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그런 자들이 줄줄이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어떠한 일이 며칠 전에 있었냐면 대법원이 그 인종 레이스예요. 그래서 흑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분이 있을 텐데 그 인종 기반 선거구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엄청나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거는 공화당의 그 큰 승리로 2026년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 뭐 다 뽑는데 그때에 공화당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영향이 엄청날 거고 사실상 중간 선거는 이미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그 레거시 미디어나 이 한국 미디어는 뭐 한국 미디어가 뭐 CNN이나 MSNBC 같은 거 받아 적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트위스트 해가지고 뒤틀어가지고 뭐 전혀 팩트와 다른 그런 뉴스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 하원의 그 소수 민주당이죠. 민주당 하원의 그 하킴 제프리스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 된다면 이 사람이 이제 하원 의장이 되는 건데 이 하킴 제프리스 이 민주당 얘가 뭐라 그러냐면 코너에 몰리니까 대법원의 숫자 대법원 판사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과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특통이 됐지만 됐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은 민주당 애들이 정권 잡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는 미리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사실 민주당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도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케네디 집안이 다 민주당의 유명한 집안이고 이번에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민주당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사람도 케네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시해를 당한 사람인데 근데 그 케네디 집안이 이제 민주당이고 하지만 그때의 그들의 민주당 성향은 거의 지금 말하면 중도 성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격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 온건한 그런 민주당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완전히 이거 뭐 개판 5분 전입니다. 완전히 그 공산주의자들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좌경화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더 아주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한 민주당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얘네들이 또 다 하나같이 뭐 나와서 뭐 말을 articulate 한다 그러죠. 말을 잘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IQ가 있어 보이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머리 빈 애들 뭐 AOC 같은 애들 뭐 그 또 자스민 크로켓 같은 애들 뭐 이런 그 일한 오말 뭐 이런 애들 그 이제 그런 애들이 그쪽의 민주당을 대표한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스타예요. 그러니까 그 뭐 청문회 같은데 그 AOC 같은 애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법률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그 무식함을 드러내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가 이제 그 술집에서 바텐더 하다가 이제 하원 의원이 된 건데
그래서 그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제가 바텐더를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쪽 민주당은 그야말로 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애들이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아주 디테리어레이트, 그러니까 아주 그냥 더 파멸을 해가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하에 민주당 애들한테는 당분간은 희망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완전히 극좌로 간 겁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 애들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그러한 것을 보고 민주당에 어디 희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뭐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뉴스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놓쳤을 수 있는 큰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SPLC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S는 Southern, 남쪽이란 소리고, SPLC는 Southern Poverty Law Center예요. 그래서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빈곤 문제나 인권 문제를 다루던 비영리 단체인데, 이게 민주당 성향의 아주 뭐 나름 꽤 유명한 단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논란이 휩싸였는데 4월 21일에 미국의 법무부가 이 단체를 11가지 연방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이 SPLC가 극단주의 단체, 예를 들면 KKK 아시죠? 그 단체나 그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죠. 그래서 그런 KKK나 니오나치 관련자들에게 기부금 300만 달러를 비밀리에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얼마나 그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냐면, 겉으로는 KKK를 그렇게 증오한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거기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uthern Poverty Law Center SPLC는 이를 통해서 그 뭐 자기네들은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스스로 그런 주장을 하지만 기부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으로 윤리적으로 그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이번에 법무부가 새로 들어온 법무부 대행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과 겹쳐서 민주당 애들은 지금 점점 코너에 몰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그 극단주의 단체나 다른 곳에 자금을 흘려보내던 애들인데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SPLC도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참 디스클레이머 안 한 것 같아요.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이 채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이번에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허정숙님, 그다음에 문라이트님, 문라이트 자주 보내주시죠. 사실은 다 이게 낯이 익은 성함들이에요. 그다음에 박경린님, 신덕규님,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매우 그 라라 방송에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데에 그 카카오뱅크의 자율구독료가 귀중히 사용될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좀 달리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따로 그 UFO, UAP 그 관련 기밀 공개에 대한 방송을 아마 따로 할 것 같은데, 우선 나온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 그 스티븐 스칼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원 의장 바로 밑에 2인자예요. 공화당. 그래서 이 사람이 스키프라 그래요. 스키프는 SCIF인데, 이거는 그 뭐의 약자냐면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민감한 구획 정보 시설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브리핑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에 관한 브리핑이냐면은 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의 약자인데, 확인되지 않은 이상 현상,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통이 명령을 내렸죠. UFO와 UAP를 발표해라, 기밀 공개를 해라. 80년 동안 딥스가 그거 숨겨놓고 있던 정보인데, 옙스 땡땡처럼 이제 공개해라,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공화당 하원의 2인자가 아까 말한 민감 구획 정보 시설 그 방에 가서 이제 우선 브리핑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은 뭐 하는 방이냐면,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그 기밀 정보를 취급할 때 사용하는 매우 보안이 철저한 그런 방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UAP 관련 브리핑이 바로 이 스키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엄격한 통제 아래 다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밀 브리핑을 받고 나와서 스티브 스칼리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눈이 확 열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가볍게 한 말이 아니고, 하원의 다수당 지도자가 인간이 아닌 지능, 기존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기술,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져 온 기술 억압 구조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드러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에릭 벌리슨 의원도 함께 요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 회의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을 완전히 깨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통상 알고 있던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비행체라든가 회수된 물질, 의식과 연결되는 기술, 그리고 인간을 제한해왔던 에너지 구조들까지 거기서 브리핑에서 그것이 설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뉴스가 지금 좀 저에게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자주 얘기했던 그 백악관의 이스트 윙, 동쪽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연회장을 짓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와 그 연관이 되는데, 이 공개는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거의 기존 금융 시스템과 그 이란 문제로 그 구조가 딥스의 구조가 무너져 내리면서 강제로 우리에게 이 정보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4와 라이트 페러슨 같은 곳에서 역설계된 비인간 기술은, 여기서 이제 이건 뭐 외계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에일리언. 그래서 우리가 뭐 에일리언이 뭐 있다 없다를 뭐 따지지 말고, 일단 그냥 저는 정보를 받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니까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이고, 제가 그 디스클레이머에서 얘기했죠. 저는 정보가 나오면 그거를 전달해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일리언 기술은 수십 년 동안
특정 네트워크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기존 엘리트 딥스들이 이제 그것을 숨겨왔던 겁니다. 그래서 UAP 파일에는 자유에너지라든가 의식 기반 치료, 환경 자립 기술 등등이 담겨 있고, 이게 공개되는과 동시에 엘리트나 딥스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요 말을 하려고 앞에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딥스가 무너지는 뉴스가 가장 저한테는 즐거운 뉴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기존 권력 구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발표가 되면. 그래서 사실은 앱스땡땡 파일 공개도 시작이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2026년 내년 2027년은 공개의 해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스칼리스, 그 하원의 2인자 그 사람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뒤에 커튼 뒤에 숨겨져 있던 그거를 직접 보고 나와서 그런 말을 했고, 250주년은 이런 공개를 통제된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며, 그 상징적으로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하는 그 한지 250주년이 되는 그 해에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런 것이 공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BI 오땡땡 대통령 때에 FBI 국장을 했던 제임스 코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체포영장이,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어떤 단순한 뭐 SNS에 게시 글을 올려서 그것 때문에 체포된 게 아니고, 그 8647이라는 그 아라비아 숫자를 조개로 이렇게 썼죠. 그 바닷가 모래 위에다가. 근데 이제 그거는 86은 뭐 없애라 이런 뜻이고, 47은 47대 대통령인 트통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체포가 된 거는 아닙니다. 9일 왜 체포됐는지 지난 방송에서 펜 반디가 그 사람을 한번 기소를 했다가 이제 체포하고 하는 것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도로 내보냈죠.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대행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것이 실제 이루어진 건데, 이 얘기는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 좀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지난 9개월에서 한 11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던 수사에서 그 국내외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통신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위험이 그 드러나서 그렇게 그러한 정보 수집이 더 확실하게 되고, 그 이거는 그림자 정부 딥스의 핵심까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작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코미가 이제 그 옛날에 코미는 딥스죠. 딥스 중에 딥스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이 사람은 흰모자에 접수가 돼가지고 전향을 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지가 한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딥스를 위해서 일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에 그 사람은 아주 딥스에게 아주 큰 타격을 가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딥스 일 시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왜냐면 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협조하기로 했겠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니까 얘네들은 뭐 죽기 전에 지가 살 수 있는 일은 뭐 그래서 타협을 했겠죠. 전향을 했겠죠. 그래서 전향한 거를 한국 영어 단어로 턴코트라 그래요. 그런데 그 코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그게 단순한 관료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인신땡땡, 이 기가 막힌 거, 이 나쁜 죄, 인류한테 제일 나쁜 죄죠, 이게. 그래서 인신땡땡과 그 또 마약,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사람들, 일부러 단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들, 그런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핵심 인물이 제임스 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프 지역에, 왜냐하면 딥스 애들이 하던 사업이 그겁니다. 뭐 무기 거래, 마약, 뭐 그다음에 인신땡땡, 그다음에 그 작은 사람들 얘기, 그겁니다. 그거가 걔들이 하던 사업이에요. 그걸로 엄청난 돈을 만들고 그 블랙 프로젝트에 쓰고, 그거를 쓸래니까 돈세탕을 하고, 또 인류를 또 계속 괴롭혀야 되니까 전쟁을 끝없이 하고, 군산복합체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에 쓰고, 뭐 등등등등.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게 이제 사이클로 그렇게 순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미 얘기를 더 하자면, 이 사람이 핵심 연결점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사업들의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일례를 들면 걸프 지역의 항구라든가 비공식 선착장이라든가, 왜냐면 이거 실고 날라야 되니까 인신땡땡. 그래서 이라크와 시리아를 통한 이동 경로는 기존 시스템 아래서 보호되거나 묵인되었는데, 요런 거를 아주 착실하게 딥스를 위해서 일을 한 자입니다. 이 제임스 코미가. 그래서 그 코미 주변의 인물들은 인신 땡땡과 영향력 조작을 동시에 다루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고, 앱스 땡땡과 연결된 구조, 협박 자료,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그 장본인 중에 하나죠. 거기에 물론 이제 존 브레넌도, CIA 국장인 존 브레넌도 있지만, 이 사람도 아주 중요 인물입니다. 딥스 쪽에서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생존과 권력 유지였고, 트통의 첫 번째 임기 때 감시영장 남용이라든가 우라늄 거래, 그리고 더 깊은 구조를 드러낼 위험이 있었는데, 그 코미나 아까 말한 존 브레넌 CIA 국장, 또 그 CIA 국장, 또 클래퍼라고 있어요. 그 클래퍼, 그리고 일부 해외 정보 기관은 트통을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본 거예요. 잘 봤죠. 저 트통이 대통령 됐으니 이거 완전 우리 자체가 완전히 이거 없어지겠구나, 우리가 위협이 엄청나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8647이라고 그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바닷가에 자기가 산책하다가 바닷가에 이거 완전 코미디죠. 그 8647을 글씨를 쓴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신호고, 실제 내용은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이며, 이번에 체포는 딥스의 이제 방어막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 군사 재판이라는 거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반역을 처리하기 위한 거고, 기소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단 미끼가 됐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파우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이제 모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닥터 모렌스인데, 뭐 닥터라는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모렌스가 파우치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 기관, 페이스 액트를 악용했던 검사들, 그리고 에너지와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인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뉴스에 나오게 되고, 그들의 기소와 체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 대로 뒷소식을, 저는 앞소식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겠지만 저는 뒷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트통의 비서실장 중에 이제 데퓨티 치프 오브 스태프예요. 그러니까 2인자예요. 1인자는 수지 와일스고, 그 남자 이렇게 대머리 있어요. 그 스티븐 밀러가 이제 2인자인데 비서실장
인데 2인자죠. 그래서 5월에 그 사람이 스티븐 밀러가 아주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방송에 나오면 아주 세게 말하고 이러는 애인데, 이 사람이 5월에 모든 정의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구현될 거다 이런 얘기를 아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수사가 아니고 시스템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팬본디가 하고 이제 1년 정도 쓰임 받고 나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법무장관 대행을 하는 사람을 시작으로 코미를 잡아들이면서 이제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구조 정리가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그 보건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이 반역자들이 속속 그 기소가 되고 우리들에게 그런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뉴스를 또 하자면, 이 모든 것이 이제 250주년의 해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컨버징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모아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에는 새로운 총리가 지금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 기반 통화를 하겠다. 그리고서 중동의 자금의 흐름을 끊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UAE 이것도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인데 이가 이제 그 오펙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뉴스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을 굉장히 꽉 잡고 그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할당을 해줬죠. 근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는 못 참아 더 이상. 그럼 난 나가. 그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 카르텔을 흔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코미 체포는 내부 구조를 드러낸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UAP 공개 그 압박이 기술에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게 되고 앞으로 이거 한 여러 가지 동시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뭐 공개를 한다든지 뭐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한다든지 이러한 굵직굵직한 뉴스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런 어떤 우연이 아니고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딥스의 오래된 통제와 컨트롤 했죠 우리를. 그래서 그런 딥스의 구조가 완전히 힘을 잃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통은 단순히 선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 기술, 에너지, 도덕 모든 면에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제가 리셋을 한다 그랬어요. 트통은 지금 전 세계의 그 모든 부분에서 왜냐하면 딥스를 무너뜨리고 내리니까 걔들이 장악하던 전 세계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가 오랫동안 저들에 의해서 이용당해 오고 컨트롤 당해 왔는데 이제 그 구조가 끝나가고 있으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재판이라든가 기소라든가 통화의 변화라든가 정보의 공개라든가 이 모든 것이 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큰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빈살만은 공개적으로 진실을 드러냈는데 이것은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오땡땡이 중동을 실수로 해서 불안정하게 만든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빈살만이 그러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공습에 그 많은 그 요청을
그 좀 공습 좀 해주라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란 트통에게 빈살만이 부탁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란 자금 1,500억 달러가 풀리면서 그 돈이 바로 군사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오땡땡 이 대통령 이 바보 이 멍텅구리가 뭐 그 바보 멍텅구리란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걔가 딥스기 때문에 지들끼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주 현금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현금을 잔뜩 싣고 그 갖다 주면서 이제 한시적으로 그 핵 협정을 맺은 건데, 그것이 핵 협정이 이제 그 뭐 데드라인이 지나면서 트통이 니들은 핵을 가지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배경이 돼 가지고 그 이란 공습을 이번에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통이 그런 바보 같은 스투핏한 그러한 협정을 맺은 그러한 대통령이 세상에 어딨냐 하면서 오땡땡을 매우 비난을 했죠.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 딥스 지들끼리 한통속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란에게 준 미국이 준 그 돈이 바로 밀리터리로 들어간 거고, 그것이 이제 그 핵을 더 그 우라늄 농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그 더 그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남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돈이 그 뭐 북한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뭐 그들의 어떤 군사 조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죠,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프라를 그 건설한다든지 도로라든지 뭐 병원 같은 걸 그런 거를 건설하는데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미사일이나 드론, 무장단체 지원금 뭐 있죠. 헤즈볼라나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무장단체로 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땡땡 그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고 계획된 것이었고, 그때 리비아 제가 무알말 가다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비아가 그때 무너졌고, 시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겪었고, 그러면서 이란은 그 지역의 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는 여러 딥스의 인물들이 있었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혼란을 이용해서 더 큰 딥스의 확실한 통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 공습 처음에 그 몇 달 전에 뉴스 할 때에 이란이 딥스의 강력한 거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손보는 것은 그런 내용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미리 일찌감치 했습니다. 진작에 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드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제가 UCMJ 얘기도 했고, 저지 애드버컷 제너럴 그 군인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잡아들이면 얘들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형량도 정해지고 그럴 때에 얘네들은 다 일반 뭐 법무부가 뭐 하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일반 뉴스에서 그런 거를 하겠지만, 많은 자들은 사실 군사 재판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군사 재판은 뭐 앞으로 그런 군사 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돼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코미 사건도 그 일부고, 여러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얘기는 아까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나는 다시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권력 구조가 하나씩 해체되고 있고, 여러 딥스의 그 네트워크가 압박을 받으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트통이 과거 정책들을 되돌리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복구고,
250주년 기념은 그 중심이 되면서 이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행사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250주년의 상징이 뭐냐? 딥스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금 기반을 한 통화라든가 그 골드백트죠. 에너지 변화 또 그 기술 공개 내부의 정리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결론 부분으로 한 번 더 이 리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익사이팅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펼쳐지는 변화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우리들은 이 흰모자와 트통을 앞세운 흰모자의 여러 가지 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앞으로 시대를 지금 맞고 모든 것을 우리가 영화를 팝콘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영화를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팝콘 준비하는 소리는 2020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생각나서 그때 아니 뭐 바이든 때 우리가 하도 힘드니까 팝콘 같은 소리 하네. 뭔 팝콘 아주 그냥 죽겠구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계신 분들이 아이고 죽겠구만 이 나라가 지금 완전 망가지네 뭐 이렇게 지금 느끼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새벽 여명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기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희망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댓글에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 대한 뉴스는 없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뭐 과거에는 일본에 대한 뉴스가 하도 일본이 딥스 때문에 시달렸던 나라라서 그 일본 뉴스는 뭐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했는데 한국 뉴스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저는 그 흰모자들의 인태를 전해 드리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의를 아주 저의 그 뉴스의 그 어떤 성격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뉴스 안에는 그 흰모자의 활약상과 트통의 그 앞세운 그런 활약상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딱히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체포해 왔다는 건 그건 그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니까 베네수엘라 나라나 또 뭐 이란 전쟁 같은 이런 이란이나 뭐 쿠바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특정 나라의 뉴스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흰모자 소식 안에는 그 한국 뉴스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에 이제 뭐 앞으로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전달해 드리고 그러나 흰모자 그 한국의 뉴스가 없다고 이제 여러분 갑갑하시긴 하겠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흰모자가 전 세계에 있다 그랬죠. 어느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흰모자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이런 스톰 작전을 하고 있다 그랬고 그러면 흰모자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일을 처리해 간다는 소리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좋은 일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이 다음에 뭐 북한 문제를 얘기한다든지 김정은을 얘기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 트통이 갑자기 북한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트통이 내가 뭐 김정은이하고는 뭐 친하게 지내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 사실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북한 문제가 나올 때에 또 이제 대한민국 얘기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간파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어떤 한국의 뉴스는 요거다 하고 이 흰모자 소식에는 없지만 그러한 이러한 전반적인 흰모자의 스톰 작전을 여러분들이 듣고 전체 지정학적인 뉴스 안에서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안심이 되는 뉴스다. 그래서 라나 방송은 열심히 들어야 되는 가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제가 설득력 있게 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뉴스가 이 정보를 받으면 잘 번역해서 잘 이해하고 크로스 체킹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열심히 제가 뭐 여러분을 설득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뉴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고, 제 정보에 워낙 그 희소성과 워낙 정보의 뭐 정확성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는 정보에 매우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뭐 이것이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뭐 어떤 받는 소스라든가 이런 게 어떤 그 부실하거나 어떤 그 뭐 일시적인 거거나 뭐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뭐 그렇다면 제가 5년 그러니까 2020년 8월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글쎄 거의 지금 한 5년 8, 9개월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개월쯤 됐네요. 8년 그러니까 5년 8개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5년 8개월을 아주 초지일관 그 이렇게 유지하고 같은 기조로 말 바꾸지 않고 이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그 탄탄한 그런 정보의 소스와 그러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도 하시고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에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뉴스를 드리는 어떤 정당성과 그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듣는 것보다는 일단 들으시면 좀 낫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 일반 사람이 이런 기술적인 측면까지 얘기를 뭐 해야 되나, 뭐 들으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들어두면 안 듣는 것보다 낫다 하면 제가 더 그런 뉴스를 그냥 기술 테크놀로지 쪽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받는 정보가 이거보다 더 많아요. 많은데 렐러번스 어떤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는 그냥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를 뭐 방송을 한다면 제가 막 뭐 매일 뭐 서너 시간씩 방송을 할 만한 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거를 다 들으실 수도 없고,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고, 나도 또 그렇게 나도 살면서 뭐 그렇게까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매일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아주 줄기차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좀 녹음을 하고 좀 이렇게 어떤 시사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용은 미리 녹음을 좀 해놓고 제가 며칠 여행을 다녀오기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의 삶에 정말 많은 시간과 열정과 그러한 노력을 제가 투자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이왕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지금 나온 얘기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28,000 몇 명이에요. 지금 구독자가. 그래서 구독 안 하시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한 분도 없게 다 구독해 주시고, 구독 꾹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성의껏 구독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멤버를 꼭 해주시고, 뭐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그거는 돈의 액수는 뭐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라나 방송에 멤버십을 꼭 가입해 주시고, 또 카카오뱅크나 슈퍼땡스나 또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젤로 그렇게 자율구독료 보내주시면 이런 것이 다 모아져서 저나 저를 라나 방송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과 그러한 우리 일 여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내일 또 다른 뉴스로 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